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돌이켜보면 태블릿 PC가 발견이 되면서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고 국정농단 내용이 있었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국정농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 일단 먼저 두 분이 오늘 판결을 보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먼저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제출되고 1000일째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야말로 천일야와 같은 그런 대하 드라마를 좀 본 기분.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최종적으로 결말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연장전까지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찌됐건 오늘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린 여러 가지 결론들을 보니까 대체적인 결말은 좀 예상이 된다. 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은요? 예, 일단 법적 관점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한쪽은 받았다는 쪽, 한쪽은 줬다는 쪽인데 이게 뭔가 재판이 달랐지 않습니까? 2심까지의 결과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로 정리를 했다라는 게 이제 법적인 가장 큰 의미를 둬야 할 것이고 그 재판을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결국에는 이 경영권 승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경영권 승계를 인정을 했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인정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묵시적 부정적 청탁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게 아마 오늘 대법원 판결 전체의 어떤 쟁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된 건 없던 거였죠?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해서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고심 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 파기환송을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먼저 그럼 짚어볼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몇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참고해야 될 하지만 고등법원으로서는 절대 좀 무시하기 힘든 일종의 기준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다 통합을 하고 병합을 해서 이 형량 선고를 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직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 사안들은 다 뇌물죄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죄들하고 따로 이건 형량을 이제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내렸고요. 분리 선고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눈에 띄고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재단, 그 미르 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그 이제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협박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약간 좀 유리한 그런 이제 부분적인 결정이 있었고요. 오늘 아마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아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뇌물 X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정유라 씨 그 승마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한 컨설팅비 비용으로 이렇게 나갔던 36억 정도 그 정도에 대해서만 상고심에서 이제 뇌물죄로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그거 이후에 이제 말세필 사준 돈 24억 거기에 더해서 34억이죠. 말세필 34억 아닙니까? 34억.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재센터 와 관련해서 14억 지원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토탈 50억이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면 형량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그 관측이 나오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좀 상당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필이 34억이고 또 영재센터에 16억을 지원해서 50억이 늘어난 건데요. 말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1심에서 2심에서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오늘 판결을 보면 1심과 2심은 많이 달랐는데
다시 1심 쪽으로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느낌이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엔 1심 쪽으로 돌아갔고 예.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2심과 결을 그대로 같이 그렇습니다.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그래 말이 이 최순실과 정유라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준 건 맞다. 예. 그런데 어쨌든 삼성이 형식적으로나마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사용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뇌물의 액수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다라고 봤었고요. 네. 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놓고 봤을 땐 이건 그냥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받은 게 아니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곳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네. 청탁을 하려면 뭔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청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였냐라고 봤었을 때 이제 특검에서는 삼성 경영승계를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버님으로부터. 그게 지금 가장 큰 숙제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항소심에서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현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 네. 뭐 A를 주면 B를 주고 받는다든가 이런 걸 찾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경영승계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말값을 줬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동계스포츠센터에 출연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예. 이번에 대법원에서 정리를 한 거죠. 경영승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챙겨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에 굉장히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삼성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야 될 커다란 숙제가 있었고 예. 그 숙제를 해결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이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몇 차례 독대를 했고 그 결과 뭔가 이렇게 여러 군데 지원을 했다는 것은 두 개가 청탁도 있었고 맞아떨어지는 대가 관계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렇다면 오늘 이 대법원 선고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 결국 뇌물 혐의가 늘어났고 횡령액이 증가했는데 이 횡령액이 86억 원 정도로 늘어난 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그 형량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불리해진 셈이죠.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항소심에서 이게 처음에 80억이 넘었다가 36억으로 깎이면서 예. 딱 달라진 게 50억 원이라는 기준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50억 원이라는 게 생기면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최하가 5년 이상인 겁니다. 아시겠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3년 이하 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네. 시작점이 5년 이상이다 보니까 물론 그 경우에도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셈이었는데 예. 그게 36억이었으니까 2심에서는 어쨌든 네. 집행유예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80억 원이 넘는 돈이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라는 것은 사실 준 쪽에서는 얼마를 줬든지 간에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받은 쪽이 아니요. 받은 쪽은 이제 받은 액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 종원에서 꺼내서 돈을 준 게 아니라 삼성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뇌물액이 횡령액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 돈을 횡령한 게 되는 거고 예.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어갔을 경우에 이게 특경가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게 예. 5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삼성 측에서 삼성 변호인이 바로 끝나고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 송구스럽지만 좀 국민께 송구하다 그러나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은 그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지금 복잡한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상고심 결과 뭐 어찌됐건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돼서 상당히 반색을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이 대법원 오늘 결론을 보니 이제 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실형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네.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도 좀 되고 그럴 텐데 오늘 삼성전자가 내놓은 이제 그 대국민 일종의 사과문이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그걸 보니까 뭐 사과 내용도 들어있고 네. 뭐 다짐의 내용도 들어있고 그와 동시에 또 마지막에는 읍소의 내용도 들어있는 그야말로 삼박자가 좀 다 갖춰진 예. 네. 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이 조금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과 뭐 지원을 좀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 저는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파기환송심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정상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일 그 수출 갈등 여러 가지 무역 갈등 속에서
삼성이 상당히 지금 이제 특히 삼성전자가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열심히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좀 참작을 해 주십사 뭐 예.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 고등법원 차원에서 운신의 폭이 좀 상당히 좀 좁아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 판결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다 지금 설정을 해줘 버렸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뭐 파격적으로 이렇게 형량을 경감해 준다거나 이게 좀 어려워서 예. 제가 보기에는 실형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실형의 그 형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지금 아직 파기환송심을 그 예상을 해 본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내린 그런 판단이 지금 다시 환송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그 대법원의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판결의 내용을 어긋나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네. 새로운 어떤 사실관계, 새로운 증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아주 재판의 양상 자체가 우리가 내려와서 받아보니까 이전에 재판했을 때하고 자료 자체가 달라져 있다라면 이게 네.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다른 어떤 재판도 아니고 이런 재판에서 뭔가 하나라도 양쪽 다 네. 특검도 그렇고 이 변호인단도 그렇고 정말 총력전을 폈다라고 보는 게 상식에 더 맞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또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 측에서는 이제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타개 나갈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3년이 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어떤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지금 얼핏 얘기 나온 부분이 일부 별개 의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그 자금을 이게 삼성이 지원했던 부분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수동적 뇌물이었다. 네. 물론 수동적 뇌물이라고 해서 뇌물이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례도 확실하게 이거는 뇌물이 맞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얘기는 이제 변호인단이 처음 꺼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별개 의견에서도 삼성이 특혜를 딱히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별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는 경영승계 작업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경영승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이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의 이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걸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우리가 그건 별개로 추진했다고 해서 아니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건넨 것뿐이고 그걸로 해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할 것으로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응에서 나온 얘기를 기초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이 오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건에도 네.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많이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악재가 오늘 딱 불거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이게 좀 유관하느냐, 유관하지 않느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러니까 상고심에서는 그 연계가 좀 별로 없다라고 지금 이제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오늘은 승계 작업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항소심에서 안 그랬는데 예. 이번엔 그랬다. 자, 예. 이것도 이제 그 고등법원이 이제 앞으로 그 파기환송심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전에 기속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기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관련한 것도 결국은 그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러니까 또 지주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제일모직의 주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분식회계가 지금 연동해서 지금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재판에도 이게 영향을 상당히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모든 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예.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판 과정에서도 이주용 부회장 입장에서 볼 때 형량이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재산국의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2심 판단에서 무죄가 나왔던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항소심에서 짚은 부분에 그대로 유지를 한 이유가 사실 재산국의 도피라는 것에서 단어 자체에서 뜻이 약간 감이 오는 게 예. 뭔가 돈을 빼돌려서 해외에 옮겨놓고 네. 그럼 옮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어떤 거에 다른 데 이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게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재산국의 도피죄라는 걸 만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죄라면서요. 이게 재산국의 도피죄는 10년 이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변호인단도 그거 빠진 것만 해도 그러게요. 좀 안도가 된다라는 예. 얘기를 굳이 할 정도로 무거운 죄였는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독일에 돈을 보낼 때 삼성 돈을 보낼 때 네. 처음에 어디로 보냈냐면 그냥 최순실이 운영하는 그 코어 스포츠 쪽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말값도 그냥 바로 그쪽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독일로 이전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이 뇌물로 주기 위해서 썼다라면 재산국의 도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처음부터 해외로 송금할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 손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빼돌려 놨다라고 볼 여지가 없어졌던 거죠. 예. 그게 그냥 대부분에서도 이거는 이 2심에서 판단했던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거는 좀 약간 의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1심과 비슷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그 상고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에요. 네. 그런데 왜 항소심하고는 이렇게 상반되게 다시 1심 쪽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거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취지 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예. 결국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식에 맞는 재판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경영승계라고 하는 게 사안을 가지고 따져봐서 정말 A, B, C의 대가 관계가 있어서 경영승계라는 게 생길 수도 없는 거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물론 대법원은 결론만 얘기했지 판결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 자세한 판결문이 나오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현재 삼성의 현황을 봤었을 때 경영승계가 필요한 상황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 여러 가지 합병과 관련된 아까 잠깐 짚어주신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든가 예. 기타 이재용 부회장이 사업 부분을 정리해서 본인이 앞으로 생각하는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걸 그러면 이 지배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점상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내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 이렇게 전했는데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내일 공개적인 입장이 과연 나올지가 모르겠습니다. 그 유영하 변호사가 아직 예, 유영하 변호사가 저기. 이제 유영하 변호사밖에 지금 안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한데 메시지가 안 나올 가능성도 저는 네. 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 나눴다시피 이게 파기환송이 돼버려서 네. 오늘 최종 결론이 안 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이제 연장전을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입장을 좀 내놓기가 좀 애매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추가 입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사실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문제죠. 예. 박 전 대통령 마음에 달린 문제니까 내일 지켜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항소도 본인은 포기했고 상고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건데 반면에 최순실 씨를 보면요. 오늘 그 이경재 변호사가 끝나고 나서 뭐 포퓰리즘적인 판단을 법원이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언론이 오늘 그 주요 뉴스를 보니까요. 저녁에 나왔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말에 대해서 소유권을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한 그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를 냈다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최순실 측의 반응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속으로는 내심 좀 웃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요죄가 빠져서?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지금 법률 전문가들 말씀이 그게 뭐 형량에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좀 얘기는 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혐의 하나를 좀 벗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본인이 좀 더 한 번 더 주장을 해서 예. 형량을 추가로 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예. 뭐 지금 꽤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 가장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이제 특검 쪽에서
기소를 한 부분이 있었고 검찰 쪽에서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늘 그 입장을 내놨던데요. 지금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검 쪽에 있었었는데 계속 그 수사를 뭐 공소 유지를 계속 본인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특검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운 변호사들이 네네. 네. 지금 특검 소속으로 그 계속해서 가동되고 엄청 오랫동안 있어서 계속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을 포함해서 예. 이제 이 파견이 나갔던 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했죠. 복귀를 했고. 그래서 예.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검찰에 있지 네. 검찰총장이 특검 소속은 예. 아닙니다. 다만 참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기소를 해서 재판을 옮긴 영역이 있고 예. 네. 특검이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 영역도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검찰총장이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교차점에서 그렇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공교롭게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윤 총장 말 맞다나 국정농단에 대해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된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그 파기환송심을 거친 다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끝날 것 같다 기간이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재상고도 그렇게 좀 시간이 연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형량만 정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유죄 무죄가 달라질 건 네. 없어요. 그리고 형량을 정한다는 게 하나의 판결문에 선고는 2개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네. 특정 뇌물에 대해서는 몇 년, 그리고 나머지 뭐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에서 몇 년 이렇게 2개가 날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냥 항소심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판결문만 쓰면 되니까. 예. 다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재판이라고 한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의 기왕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크게 다툴 여지도 없다고 하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삼성의 경영 현안이라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변호인단에서 총력을 기울일 걸로 보여서 뭐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정도 항소심에서만 걸릴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불이익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대법원 재상고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바로 언제 재판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지금 사실은 조금 이른 감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이 대법원 선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오늘 이 선고가 앞으로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시나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뭐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그 여러 가지 결론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고심에서 법 적용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하라라고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뚜껑을 딱 씌워버려서 거기서로부터 벗어나서 제가 보기에 뭐 고등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새롭게 형량을 많이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럴 여지가 좀 많이 좀 줄어들어 버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운신의 폭이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건 같은 경우에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뇌물 액수가 워낙 이제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도 지금 뭐 형량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좀 이제 보여져요. 네. 자, 그런데 아마 뭐 집행유예 받기는 뭐 상식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실형 선고를 이제 받되 이제 그 형량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 그거를 놓고 아마 치열한 이제 공방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오랜 시간 끝에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정 판결까지는 또다시 파기환송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이종훈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